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테러남마 시작합니다.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 씨의 호화판 묘가 확인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묘소와 비교해도 규모만 7배가 넘는데요. 이 묘비에 적힌 최태민 씨의 출생 연도는 그동안 알려진 것과도 달랐습니다. 실제 나이는 6살이나 어렸죠. 최태민 씨는 그동안 7차례 개명을 했습니다.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도 속인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채널A 단독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 자매 이름으로 각종 주사제 처방을 받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이 주사제 때문에 가려움증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주사제 부작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8개월간 태반 주사만 150개나 사들였습니다. 감초 주사도 100개나 구입했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영양제 주사는 효능이 잘 입증이 안 된 것인데 구입량이 너무 많다고 지적합니다. 왜 이렇게 청와대가 영양제 주사제를 많이 구입했을까요? 새누리당 해체가 시작됐습니다. 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남 지사는 친박계 중진인 서청원 의원이 조직폭력배처럼 후배를 협박하고 회유했다며 정계 은퇴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이정현 대표의 지역구인 순천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이 대표를 향해 순천 망신이라며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 순간 뭘 지켜야 할지 냉철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이런 주사는 아직까지 일찍 대통령이 주사를 맞고 아주 부작용이 생겼다. 그럼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잖아. 자, 오늘 함께 얘기 나누실 네 분 모셨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언론대학원 특임교수 허성무, 세미래 정책연구소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네 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조금 전에 관련된 얘기를 봤습니다. 지금 첫 번째, 청와대가 그동안 왜 이렇게 많은 영양주사제를 구입해왔는지, 당장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 영양주사제를 가장 많이 구입한 병원장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장 때문에 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한번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청담동의 차움이라고 그래서 제 환자 중에 이제 50%는 이제 멤버라고 그래서 이 사회에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연예인, 성공한 스포츠 선수들, 뭐 추신수, 박인비 뭐 이런 사람 다 와요. 다 오는데 그 사람들이 탤런트도 유명한 사람 되게 많아요. 김수현, 전지현 다 옵니다. 근데 다 제 환자예요. 자,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최순득 자매 이름으로 각종 영양주사제를 처방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좀 적잖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려움증을 호소했다는 기록들이 최근에 좀 확인이 됐습니다. 정작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최근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태반주사를 포함한 각종 영양주사제를 대거 구입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호김 의원이 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한 2년간 집중적으로 이렇게 구입했던 영양주사제입니다. 네, 저도 오늘 네. 이 영양주사를 구입했다는 그 뉴스를 접했는데요. 네. 근데 제가 뭘 설명해 드려야 될지 좀 네. 그런데 영양주사 내용을 말씀하시는 일단은 건가요? 이제 이렇게 구입한 내역을 먼저 한번 좀.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뭐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거 동네 이제 가정의학과라 그러나요? 네. 내과에 가가지고 보통 감기 몸살 걸려서 링거 맞을 때 네. 이런 거 이렇게 넣어드릴까 해서 맞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피로 회복도 되고 또 이제 잠을 잘 자고 피로 회복되니까 네. 뭐 피부에도 좋다 그러는데
정작 전문가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주사들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네. 제가 놀라운 거는 지금 청와대에 이런 많은 약들이 대량으로 구입해서 들어가 있다라는 네네.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대통령께서 그러면 맞으셨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공식적으로 내가 청와대가 해명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설명을 또 예, 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최근 2년 동안 이렇게 해서 다 합쳐서 태반 주사 150개 등 네. 주사가 300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300개 들어가서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면역제 다 포함해서 한 2천만 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처방을 통해서 들어갔느냐 그렇죠. 아니면은 그냥 대리 처방이나 불법 처방이냐 했는데 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에는 해명이 나왔어요. 네. 원래 이 수채들은 야당 의원 통해서 나온 네, 수채인데 김상희 의원실 예, 예. 자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청와대 해명은 뭐냐 하면 의무실 여러 가지 주치라든가 의무실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이 납품이 됐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이걸 누가 썼느냐? 네. 우리가 보면 흔히 그럼 대통령이 이런 주사를 좋아해서 대통령이 주로 맞았느냐? 아니면 대통령 핵심 측근들이 혹시 맞았느냐? 네.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사람들이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설명은 네. 경호원을 비롯한 청와대 전 근무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구매했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네. 근데 이렇게 해명은 그렇게 했지만 네. 요즘에 또 이 새로 청와대 참모진이 바뀐 후에 부쩍 자주 해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일단은 설득력 있게 와닿지는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누가 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어서. 네, 뭐 하여튼 그래 어떻든 이게 예. 주사가 워낙 많으니까 심지어 이제 뭐 요즘에 이거 뭐 주사 공화국이냐는 말까지 아까 누가 뭐 청와대 직원들이 다 골고루 맞았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지금 경영 확인된 기자들. 바는 없는 거예요. 아니요, 뭐 세월이 바뀌어서 뭐 기준이나 원칙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 청와대 해명으로 보면은 독감 주사를 맞을 때 독감 주사 예방용으로 같이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도 갑자기 이제 청와대 본관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쫓아갔더니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라 해서 맞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시기쯤 될 거예요. 네. 이제 대통령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니까 네. 대통령하고 접촉 가능성이 있는 비서관들이나 네. 수습 비서관, 또 네. 행정관 중에서도 일부가 네. 다 호출돼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거든요. 네. 그럼 이건 독감 백신만 맞으면 됩니다. 그럼 별도의 그 백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그 독감 주사를 주는 사람이 누군가면 내가 그 파견 나와 있는 그 간호사들이죠. 네. 간호장교들입니다. 네. 그 간호장교들이 국군 수도병원에도 있고 네. 그 간호장교가 내가 청와대 의무실에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본관에 와서 주사를 줄 때도 그 간호사가 와서 주죠. 네. 제가 이게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국군 수도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거든요. 네. 그때 봤던 그 간호장교들이 네. 또 의무실에 한번 저도 몸살이 걸려서 한 1시간 정도 잠시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네. 그때도 거기도 계시고 또 본관에서 주사 맞을 때도 그분들이 와 네. 계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해명으로 보면은 시대가 10년이 지나서 정말 뭐 비서진이나 경호진들한테 이렇게 엄청난 검증도 안 된 네. 고농축 비타민제와 태반 주사를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그때까지의 기준에 의하면은 그냥 독감 백신만 줬다. 그 해명이 전혀 안 되는 지금 거죠. 10년 전 어느 얘기인데. 청와대에 네. 계신지가 예, 10년 전이니까요. 딱 10년 전이네요. 30년 전쯤이죠. 네. 근데 네. 청와대에서 저걸 해명을 하려면은 네. 뭐 저렇게 들어와서 정상적인 절차를 구입했고 또 의무실의 처방하에 말하자면 전 직원들한테 놓았다고 하면은 언제 어떻게 예를 들면 경호실 직원 네. 몇 명, 또 무슨 비서실 직원 몇 명이라든가 네. 언제 어떤 경우로 이렇게 놓았다는 얘기를 해줘야만 설득력 있고 또 하나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독감 예방이라든가 음. 대통령의 경우 네. 건강에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비서실이라든가 뭐 경호실 직원들한테 처방을 해주는 것은 타당하지만 네. 지금 이 들여왔다는 태반 주사, 감초 주사, 마늘 주사는 네. 이거 다 피부 미용이라든가 피로 회복 등 경호실 직원이 이런 주사를 굳이 맞아야 됩니까? 아니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주사를 놔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대통령의 주치의라든가 경호실은 네. 그 직원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꼭 청와대만 맞아야 합니까? 그런 공무원들의 그런 뭐 건강이라든가 그걸 증진하기 위해서면 다른 공무원들도 다 맞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을 지금 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네네. 제가 요거를 이제 하나 잠깐 네.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일반 병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심한 독감이 걸리거나 그래서 이제 그 포도당이라든지 수분을 네, 맞죠. 이제 공급해 줄 때 네. 링거를 맞으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소위 영양제. 네. 거기다가 이제 부수적으로 뭐 피부 미용에도 좋고 뭐 이런 얘기를 덧붙이는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어느 증세라든지 또는 어떤 병이 있어서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주사제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떻든 비서실이나 네. 경호실에서 저 많은 양을 소화를 과연 할 수가 있나요? 1년 내에 거의 뭐 한 200여 개 네, 네, 이상을 네. 소화를 해야 네.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정말로 경호실이나 비서실 직원들이 다 아픈 사람들만 근무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웬만한 뭐 네. 이런 회사든 어디 네. 공기관이든 정말 저런 응급 처방을 말하자면 거기서 받는 것은 응급 처방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보통의 무슨 병이라든가 네. 건강이라든가 그런 필요 회복을 하려면 네. 개인이 병원에 가서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응급 처방을 저런 정도로 말하자면은 주사제에다가 네. 저것을 또 첨가해서 맞았다 하더라도 저 많은 양을 1, 2년 내에 다 네. 소화하려면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서 처방을 그러니까 받아야겠습니까? 의문점이 아까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원 등 직원들이 맞았다 그런다면 그런 응급처치와 관련되지 않은 소위 이렇게 피부라든가 이렇게 피로 방지 네네. 뭐 이런 거 관련된 거라면 왜 이렇게 많은 양을 구입했는지 300여 개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해명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아까 직원들을 처방했다면 경호실 직원이 뭐 일일이 이러면 안 되더라도 네. 경호실 직원한테 몇 개가 지금 이렇게 구입했는데 몇 개가 지금 현재 주사가 놓여졌는지 이런 네. 것들을 아마 해야 이게 설득력 있게 해명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네. 구매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이거 구매처가, 구매처가 논란이에요. 예. 네. 구매처가 보면은 그 박 대통령 자문이기도 하지만 박 대통령 처음에 그 대리 처방을 해줬던 네. 그 차암의원의 대리 처방할 땐 김상만 원장이 네. 있는 녹십자 아이메드에서 이제 그걸 구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처음에서 이제 그쪽으로 옮기면서부터 집중적으로 매입. 예. 그러니까 결국엔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주사를 가져왔느냐도 문제지만 누구를 혹시 위해서 구입한 건 아니냐. 이 김삼만 원장 그런 의혹도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아, 조금 네. 전에 응급처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아플 때 맞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처치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영양제, 피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부가적으로 네. 의사들이 이렇게 몸에 좋다 그래갖고 놓기는 놓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그 제대로 입증이 안 100% 됐다. 입증된 건 아니라는 거죠. 응급처치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독감이 걸렸다든가 이렇게 해서 음. 받을 때 거기에 좀 저런 것을 부가해서 네. 넣어주는 네, 그런 그런 거라는 정도예요. 거죠. 네. 그럴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많은 양을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적어도 뭐 청와대 경호실이라든가 또 비서실에 있는 분들의 경우 특별히 네. 그 응급실에 가서 청와대 의무실에 가서 받아야 할 경우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루에 한 건도 나올까 말까 할 겁니다. 그 네. 이런 실제로 본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저게 과도하게 들여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방금 김 본부장 얘기한 네. 대로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렇게 대량 구입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만하죠. 다만 이제 예측, 막 네. 그야말로 추측입니다. 아마 박 대통령께서는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총선이다, 대선이다, 지방선거가 있으면 막 전국에 지원 주소를 어마어마하게 다니거든요. 네, 네. 그럼 이 일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네. 이제 그럴 때 그 피로와 힘듦을 잊기 위해서 이제 이건 마약이 아니거든요. 네. 이 감초 주사나 마늘 주사는 제가 전문의들에게 여러 분께 여쭤보니까 고농축 비타민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태반 주사는 이제 호르몬제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피로 회복으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의존하다 보면은 또 이걸 맞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이걸 맞고 있는 동안에 또 잠시 주무시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럼 또 일어나면 약의 힘도 있지만 주무시는 거에 힘도 있어서 피로가 좀 풀리는 네. 또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네. 이게 약간의 이제 중독성이 오지 않았는가. 그 뭐 청와대 업무도 사실은 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국정이라는 게 스트레스도 많고 정신적으로도 가중하다 보니까 그 기존에 밖에서 정치 활동하실 때 하던 부분들이 연장돼서 그렇게 되지 네. 않았느냐. 그래서 이게 사실상은 마약은 아니지만 네. 그런 중독성으로 많이 소비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최순실 씨도 같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좀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의사들이 이런 주사 놔주면서 하는 얘기가 반복해서 자주 맞아야 효과가 있다고 그런 얘기들은 합니다. 네. 전 자, 세계 그, 권력 예. 스캔들에서 뭐 돈 이야기라든가 이 다른 얘기는 많이 나와도 이렇게 주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네. 권력 자, 스캔들. 그런데 김광백 부장님, 지금 그동안 대통령도 이런 뭐 주사제 처방을 받은 사실 자체는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그런데 이게 간혹 부작용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이 주사제를 맞고 난 뒤에
네. 좀 가렵다는 이런 증세 표현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주사제를 자주 종종 맞았기 때문에 이 가렵다는 증세가 나왔다. 그 전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이거 맞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정확한 저도 과학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태반 주사라든가 일부 이런 피부와 네, 약간 과민 반응을 보일 이 경우에 주사를 보면 과민 반응을 보면 부작용으로 가려움증이 나타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있고 실제로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뭐 최종 확인 단발은 아닙니다만은 대통령이 그런 가려움증을 호소해서 네. 그다시 또 추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네. 그런 적이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동안 지금 김상만 원장이 그동안 최순득 이 자매와 많이 이제 단골로 관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대리 처방도 했었고, 이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2013년 3월부터 1년 정도 12차례에 걸쳐서 대리 처방을 해서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은 거 아닙니까? 김상만 원장. 예, 예.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또다시 이게 지금 이 녹십자로 옮겨서 또 이 주사제를 대거 구입한 걸로 지금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환자로 최순실 씨도 그걸로 따라간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옮겨서도 지속적으로 그 관계가 연장되고 있었고, 네. 그리고 그쪽으로부터 역시 이제 구입해서 청와대에 납품도 되는 네.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보면은 이 약품 자체 드러난 약품은 문제는 없는 약품이죠.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의과대학 교과서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지도 않는 약품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게 이 약품들이 지금 우리나라 영리병원이 금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형된 영리병원 형태로 이런 것들을 써서 병원의 그 수익을 올리는 그런 모델로 쓰고 있는데 네. 어쨌든 사람에게는 최순실 씨에게 중독이 됐다면은 또 이렇게 피로 회복이라든지 이런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약품의 그 중독성을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사람과 약 이 모두를 다 만들어낸 게 결국은 그 매개가 최순실이고 그 최순실이 바로 이 병원을 또 이 원장을 통해서 됐는데, 근데 이 원장 말고도 지금 2명의 의사가 더 대리 처방과 뭐 아직까지, 대리 진료를 예, 한 것으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의혹이 있는 제기되고 상태입니다. 있는 그런 중입니다. 네. 자, 마지막 고영신 교수께 한번. 그러니까 지금 결국 청와대 해명도 대통령이 이런 거 계속 맞았다는 얘기 지금 할 수가 없고, 그건 확인, 좀 뭔가를 좀 얘기하기 어려운 상태니까. 그건 저희도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명 자체가 약간 지금 꼬여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해명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이 주사제가 들어가서 예를 들면 대통령도 피로가 있을 때 좀 맞았다든가 뭐 이렇게 하고 또 그 경우에 따라서는 경호실이라든가 비서실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뭐 여기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네. 네. 이런 태반 주사나 감초 주사 뭐 이 마늘 주사를 통해서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처방을 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하게 지금 해명할 수가 없다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해명을 하니까 자꾸 이런저런 의혹들이 그 해명하다가 나올 계속 수밖에 의혹만 더 없는 거예요. 키우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드러난 이 약품 말고 지금 뭐 의혹을 갖는 뭐 우유주사라든지 다른 것들에 대한 그런 의혹이 시중에서는 또 인터넷에서는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명쾌하게 한번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